영희야, 나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핸드폰이 자꾸 꺼지고 이상해서 동네 대리점에 갔어. 직원이 친절하게 새 폰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기존 폰에 있던 앱을 다 옮겨주겠다고 했어. 그래서요? 조금 있다가 직원이 묻더라. 어머니, 은행 앱 다시 로그인하려면 문자로 온 인증번호가 필요해요. 방금 온 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나는 별 의심 없이 알려줬지. 그런데 다음날 통장을 보니까 1,500만 원이 몽땅 사라졌어.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피해자인 김순희 할머니가 겪은 일입니다. 단순히 핸드폰을 바꾸러 갔다가 한 가지 정보를 알려준 것뿐인데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혹시 나는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만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 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갔고 피해 금액은 무려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핸드폰 대리점에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오늘 20년간 노인 대상 금융사기를 연구해온 제가 직접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기 수법은 친절함을 가장하고 다가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순간의 찰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하여 사기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얼마 전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휴대폰이 자꾸 오류가 나고 은행 앱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평소 자주 가던 휴대폰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앱을 다시 설치해 드릴게요. 그런데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번호가 필요하니 문자로 받으신 번호를 저한테 불러주세요. 직원의 말에 박 할머니는 별 의심 없이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계좌를 확인해 보니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주들 용돈과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원은 은행 앱을 재설치하는 척하며 본인의 기기에서 박 할머니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불러준 인증번호를 입력해 돈을 인출했던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어르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여러 명의 노인들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잃었습니다. 최근 부산경찰청은 최근 15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3억 원을 가로챈 문자, 금융사기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핸드폰 앱을 설치해주는 척 원격 접속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들은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하여 금융 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입니다. 특히 은행에서 오는 모든 인증번호는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인증번호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소중한 돈과 정보를 지키기 위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박정호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새 휴대폰을 구입한 후 은행 앱을 실행하려 했지만 공인인증서가 없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직접 해결하려 했으나 방법을 몰라 평소 자주 가던 휴대폰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공인인증서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요. 도와드릴 테니 잠시 휴대폰을 맡겨주세요. 직원의 친절한 말에 박 씨는 별 의심 없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말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복구하려면 원래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알려주시면 바로 설정해 드릴게요. 박 씨는 순간 망설였지만 직원이 너무도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요청하자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비밀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직원은 몇 번 화면을 조작하더니 다 됐습니다. 라며 휴대폰을 돌려줬고 박 씨는 안심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지인에게 용돈을 보내려 은행 앱에 접속한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아껴둔 1,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황급히 은행에 문의했지만 이미 돈은 여러 계좌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리점 직원은 박 씨의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기기에 복사한 뒤 미리 입력받은 비밀번호로 은행 계좌에 접근해 돈을
인출했던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취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은행 직원도 묻지 않습니다. 누구도 믿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처럼 금융거래가 많은 시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존 휴대폰에 저장된 은행 앱, 공인인증서, 개인 연락처 등이 새로운 기기로 안전하게 옮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금융사기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인인증서 및 금융 앱 직접 이전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애 할머니도 얼마 전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대리점 직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옮겨야 하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대신 설정해 드릴게요. 하지만 김 할머니는 아들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은행 앱이나 인증서 비밀번호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해줄게요. 그래서 김 할머니는 직원에게 정중히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금융 앱을 옮기고 비밀번호도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금융 앱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이전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 및 금융 앱을 새 휴대폰으로 옮기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 대리점 직원이 더 편하게 도와주겠다며 직접 인증서를 이전해 주겠다고 해도 결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집 열쇠를 남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 휴대폰 초기 설정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순자 씨는 최근 새 휴대폰을 구입한 후 대리점에서 설정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새 휴대폰 개통 후 설정이 복잡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부터 보안 설정까지 도와드릴 테니 맡겨주세요. 이 씨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몇 번 조작을 하더니 다 됐습니다라며 돌려주었고 이 씨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되지 않은 내역이 발견되었고 은행 계좌에서도 예상치 못한 출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대리점 직원이 휴대폰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이메일과 금융 앱에 접근하여 2단계 인증을 우회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여러 계정이 도용당하고 금융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 휴대폰 초기 설정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휴대폰 개통 후 로그인 및 보안 설정을 직접 하면서 어떤 정보가 저장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 앱, 이메일, SNS 등 주요 계정의 비밀번호는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비밀번호 설정, 생체 인증 지문, 얼굴, 인식,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친절한 직원이라도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해야 합니다. 결국 본인의 개인정보는 본인이 직접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새 휴대폰 설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하세요. 세 번째는 기존 기기의 데이터 완전 삭제 후 폐기 또는 보관입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보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장 초기화만으로는 완전한 데이터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영식 씨는 최근 휴대폰을 교체한 후 기존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 초기화만 진행한 뒤 매장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본인이 사용했던 계정에서 로그인 시도가 감지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중고폰을 구매한 사람이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 앱과 메모장에 저장된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뻔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려면 기존 기기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한 후 폐기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공장 초기화 전 모든 계정에서 로그아웃 및 연결 해제해야 합니다. 유심카드와 SD카드 같은 저장 매체는 별도로 제거하여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최근 지능화된 사기 수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피싱 문자나 금융 정보를 빼내는 악성 앱이
늘어나면서 본인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빠르고 확실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전화번호 182에 신고하세요. 특히 계좌정보나 금융거래가 관련되었을 경우 빠른 수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세요. SKT는 114번, KT는 100번, LGU 플러스는 114에 연락하세요. 해당 번호로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번호 변경이나 스팸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또한 명예 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감독원 1332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금융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기 계좌를 지급 정지하거나 피해 복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사기범의 계좌나 활동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자나 전화를 통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친절한 직원이라도 비밀번호,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새 휴대폰을 개통할 때나 기존 휴대폰을 폐기할 때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신중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세요. 주변의 어르신들의 소중한 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